일단 화수고에 그 보충 문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4점짜리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엄청나게 길게 돼 있어도 앞에 있는 거는 이 식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서 이 식의 기호들이 뭔지만 잘 파악하면 된다. 부피를 V,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기호지. 부피, 그 다음에 몰수 N, 절대 온도 T, 압력 P, 그렇지? 그리고 R은 상수, 변하지 않는 어떤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강철 용기 A와 강철 용기 B에 대한 설명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식을 A가 들어간 식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식을 하나 쓴다. 그럼 R에다가는 왜 여기 인덱스를 안 쓰느냐? 이건 상수기 때문에 A나 B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라서 여기는 그냥 이제 어떤 숫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있는 조건을 좀 읽어보면은 강철 용기 A에 담긴 이상 기체의 몰수, 우리가 몰수가 N이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A에 있는 몰수고, 그 다음에 이것은 B 몰수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4분의 1 NP다. 내가 여기 있는 이 문자 대신에 4분의 1 NP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다. A에 담긴 이상기체 압력, 즉 PA는 B에 담긴 압력의 2분의 3이다. 2분의 3 PB다.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3 PB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용기에 담긴 이상 기체의 절대 온도가 같다. 절대 온도가 T였는데 TA가 곧 TB다. 이렇게 대체해서 식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쓰면은 얘는 R하고 가로 안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2분의 3 PB, 그 다음에 4분의 1 NP, 그 다음에 TB 이렇게 되고, 아래 있는 식은 원래대로 그냥 이제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VB분의 VA를 물어봤으니까 양변을 서로 이렇게 이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좌변은 VB분의 VA가 그냥 되고, 우변은 똑같이 있는 문자들 NB, TB, PB 이런 애들이 약분이 되면서 남는 건 우리가 대체해서 넣었던 숫자들밖에 안 남는 거지. 2분의 3 분의 4분의 1. 우리가 이거 번분수라고 하잖아. 이게 좀 어려울 때는 둘 다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으니까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수를 이제 곱하면 됩니다. 자, 분모는 6이 되고요. 분자는 1이 되지요.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는 8번. 자, px 이거지? 여기에다가 더하기 4x를 한 것이 qx로 나눈 나머지, 내가 여기를 모르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fx라고 하면은 그게 한 것이 5x 플러스 a다. 그때 이제 a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우리가 보통 이런 검산식을 세우게 되면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몫이라고 사실 표시한 이 값 앞에 있는 이 식이 0이 되는 걸 양변에 넣어서 뭐 방정식을 풀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제 검산식의 모양이라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떤 값을 넣어서 이 문제를 풀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한쪽으로 이양한 상태에서 조리제법 혹은 직접 나누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양쪽에 보니까 OX가 다 약분이 될 것 같고, 얘를 이쪽으로 이제 이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직접 나눌 수밖에 없다. 3x 세제곱 지금 보면은 가운데 항이 없지.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우변이 지금 인수분해 형태니까요. 이제 얘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지. 답은 4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값이 있을 때 검산식을 세우고 어떤 값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여기 있는 나머지를 그냥 두지 말고 이항한 상태에서 얘로 이제 나눠주면 훨씬 더 좋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모양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두 입체 도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냈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모양으로 잘라냈는데 이 ACT 위에가 삼각형으로 돼 있고 아래가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 여기 있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L1, 건널비를 S1,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L2, S2 이렇게 하겠다. 이런 관계식을 이제 문제도 준 거지. 그랬을 때 얘네 뭐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일단 이제 각각의 길이를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을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비슷하겠지. 여기도 A를 쓸 것이고 여기 B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C를 쓰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L1-L2가 28이다 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모서리 길이의 합에서 여기 있는 모서리 길이 합을 뺀 게 28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모서리 길이를 이제 서로 빼줘야 되는데 잘 보면은 모서리가 여기 있는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 겹치죠. 서로 뺄 거니까 겹치는 거 이제 처음부터 제끼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서리가 얘한테도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서리 그치 같이 빠지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모서리가 얘한테도 있어. 그치? 얘 모서리 길이 빼기 얘 모서리 길이를 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은 서로 소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남는 것만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거든. 근데 남는 게 뭐냐면 얘가 길이가 A였으니까 A가 여기 밑에 두 개가 있고요. B가 있지? 근데 그 B가 밑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잖아. C가 이 양쪽에 있으면서 C가 두 개 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L1-L2라는 식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28이다.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S1-S2를 할 건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값을 빼면서 겹치는 부분을 이제 소거를 해버리자. 예를 들면은 저 위쪽에 있는 이 넓이하고 이 위쪽에 있는 넓이가 서로 같으니까 두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빼는 과정에서 이 지금 x친 부분이 똑같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도 얘랑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애도 얘랑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면이 여기 면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제 거기가 없어져.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저 뒤에 쪽에 있는 애지. 얘는 넓이가 AC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AB 결국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61이다 라는 식을 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이제 봤는데,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 제곱이 뭐냐면 이게 루트 a 제곱 b 제곱이거든? 근데 그걸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가 벗겨지겠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이제 그걸 제곱할 거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여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결국은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두 개씩 나오는,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우리는 곱셈 공식을 사용해 줘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은 문제 나와 있는 값에서 196 마이너스 2배 해야 되니까 122 해서 60, 74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2배가 있으니까 14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내가 영상을 한번 이제 찍어줬었던 것 같아. 카톡방에도 이제 올렸었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직각삼각형이라면은 내가 이제 여기 x라고 놓고 여기 이제 y라고 놨을 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세울 수도 있지만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이 들어간 공식이 2분의 1 r하고 삼각형의 둘레, 여기선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야. 그치? 삼각형 넓이가 꼭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저번의 반지름이 들어간 공식이 있다.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특히 지금 선생님이 삼각형 둘레에서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니까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 얘가 이제 직사각형이거든.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죠. 대신 이걸 구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4.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 이제 하나는 지금 위에 선생님이 세운 식에서 그치, 양변에 이제 2분의 1을 약분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저번의 반지름은 문제에서 원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쓰면 x, y는 2분의 1 x 플러스 y 플러스 4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지.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다라는 두 식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 약간 변형이 좀 필요한데, 2를 이제 이쪽에다가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2xy가 되고요. 4도 이항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거든. 우리가 얘 아래에 있는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사용해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줘야 돼. 근데 그때 조금 복잡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a로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이 되고, 우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y인데 방금 xy a로 치환했으니까 2xy 대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저 위에서 구했지. 16 구했지.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은 16 플러스 2a가 되고,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게 되면서 얘가 되고, 따라서 a가 2분의 9, 즉 xy가 2분의 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2분의 9를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분의 9 하고 대입을 하면
이게 이제 소거가 되고 얘를 이항하는 과정에서 x 더하기 y가 5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h 세제곱, pi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지.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되겠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다.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120,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5니까 세제곱하면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5다. 125 마이너스 2분의 135. 자, 2분의 250 마이너스 135. 2분의 115다. 그 다음은 25번. 이 문제는 백양고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일단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그 힌트를 줬으니까 얘가 x제곱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함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또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x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애인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힌트에서 어떤 다항식이 얘로 나눠 떨어진다. 그 얘기는 그 앞에 식이 어떻게 생겼던 간에 내가 나누는 그 1차 식이 0이 되는 것을 이 앞에 식에다 넣어준다. 이제 p0 마이너스 q0이 0이다 라는 식을 가해서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근데 우리가 방금 P0 마이너스 Q0이 0이었단 말이야. 여기다 0 넣으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지. 얘는 2차 방정식인데, 왜냐면 문제에서 2차 다항식이라고 얘를 얘기했으니까 2차 방정식인데 우리는 0이라는 근을 하나 알고 있고, 근데 중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x는 0이 중근이란 얘기야. 근데 중근을 가지려면은 걔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라는 인수를 2개 갖고 있는 거야. 0이라는 그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맨 앞에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이게 끝이야. 근데 그 와중에 qx도 x로 시작하는 함수라서 뭐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항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로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x는 x 플러스 k의 형태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준 게 얘가 이 힌트가 있잖아. p2 더하기 q2가 10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2 집어넣고 뒤에다가 2 집어넣은 게 합하면 10이다. 그러면 2k 플러스 8이 12가 되니까 k는 2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 그럼 이제 식이 완성이 되잖아. 여기도 2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2가 들어갈 거고. P2를 물어봤으니까 x제곱 더하기 x k 방금 2 나왔지. 그래서 답이 8,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얘도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다. 자, 다항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 얘로 같다 라고 돼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이제 2차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최대 1차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1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와야 되지? 상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가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선생님 그걸 k라고 했을 때
이 R에서 나눈 이 나머지도 K가 된다는 거야. 즉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K가 돼야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즉 fx가 양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요런 형태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걸로 그대로 이제 식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최고차 다항 26번 다항식 fx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gx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요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함수일 거고, 얘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1차로 나누면은 차수 그 나머지가 몇 차가 되지? 상수가 되죠. 있다면, 나머지가 있다면 2차로 나누면 최대 1차까지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했고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상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애가 상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R이다 이렇게 이제 놓는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r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해서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r 이제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가 3차라 그랬고 방금 얘가 2차인 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더하면 3차가 되겠지. fx 플러스 gx를 아까 위에서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여기 몫이라고 일단 쓸게요. 나머지가 방금 우리가 r이라고 놨어 이렇게. 근데 봐봐, 방금 g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거든. 그렇고 얘가 지금 3차식인데 선생님이 식을 놓으니까 1차와 2차의 곱이라서 이미 3차, 맨 앞에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몫이랄 게 따로 없이 그냥 이걸 안 써도 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얘만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결국 왼쪽으로 이항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쓸게. 어차피 전개도 해야 되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r.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준 힌트 G1은 7이다. 마이너스 5 넘어오면 12, R은 4다. 이제 그게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8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F3을 물어봤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3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5, 2, 18, 3, 4, 12, 플러스 8, 38이 됩니다.
마이너스 8 있어서 마이너스 8. 자, 30 마이너스 8 하면 22가 됩니다. 답은 2번. 진짜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일단 x-2 px, 이제 px는 몇 차인지 모르고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는데 이거를 px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px 마이너스 3x라고 놓겠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웠어. 우리가 검산식을 진짜 많이 세웠었는데 이 검산식에서는 그냥 이제 뭐 나누는 애가 몫하고 곱해지고 나머지가 더해지면 원래 식이 된다 하는 이 구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내가 나누는 애보다 이 나머지가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 자, 얘보다 얘가 차수가 더 낮아져. x를 뺐을 때보다 3x를 뺐을 때 차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럼 px가 3x로 시작하는 이제 함수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x를 뺐을 때는 1차 그대로인데 여기서 3x를 빼게 되면은 상수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의 검산식의 조건에 맞게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기 식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이제 3x 플러스 k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 3x 플러스 k를.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전개했을 때 3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k가 되거든. 자, 얘가 이게 되는데 거기서 x제곱을 뺄 거니까 이렇게 돼. 그치? 자, 문제를 px라고 있던 자리에 얘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는 거야. 얘를 정리한 게 이거거든. 이거를 이거로 나눴을 때 그럼 여기다 x를 빼야 되니까 얘를 2x 플러스 k로 나누면 그때 이제 몫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몫을 내가 여기다 쓸 건데 x 쓰고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되지. 그리고 빼면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k가 되고 마이너스 3 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k가 되면서 밑에가 이제 k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게 뭐다? 지금 몫을 qx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방금 그냥 나와버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다.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위에 있는 세 줄을 정리한 거고 그러면은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즉 px가 방금 이거라고 했고요. 그죠? 3x 플러스 k가 있는데 이거를 qx 즉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다. 즉 여기다 이제 3 넣으면 10이다 그 얘기지. 10 플러스 9 플러스 k가 10이다 해서 k는 1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fx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고 문제에서는 p30을 물어봤으니까 91이다 이렇게 답을 내줄 수가 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냥 검산식 세우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에서 나누는 애보다 나머진 차수가 낮은 거, 양쪽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차수가 맞아야 되는 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나누기 문제에서는 사실 여기 빈칸 채우는 거를 완전히 이해한다기보다 윗줄에서 아랫줄로 내려가면서 문맥에 맞는 것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환을 x로 뭐 치환해서 나중에 505를 대입하는 식으로 505를 여기다 넣으면은 2022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식을 세운 건데, 맨 처음 x에 대해서 검산식을 세웠더니 이렇게 됐고,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x에 0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가 1024가 된다. 1024. 그 상태에서 505를 넣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505가 505가 다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 괄호로 묶었는데, 이제 괄호로 묶은 게 뭐냐면 505 Q 505 플러스 1024인데 505로 내가 최대한 묶겠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Q 505가 되고 1024도 505로 두 번 묶어지기 때문에 1010,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뒤에 14가 남는 거고요. 자, 이 앞에가 505의 배수고, 그럼 결국은 이 뒤에 있는 14가 곧 나머지가 된다. 자, A가 가, 나가 2, 다가 14, 26, 1040. 답은 2번.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구조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검산식을 세워서 수치 대입법을 쓰기에는 대입할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거기다가 지금 목도 지금 물어보는 상태고요. 그래서 얘는 조립제법을 2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0이 돼야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0이다. 식 하나 얻었고, 한 번 더 합니다. 왜냐면 x-1이라는 인수를 2개 갖고 있다 라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고, 이 두 식을 종합하면 a는 마이너스 5, b는 3,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 몫이 얘가 되는 거야. 이제 즉 qx는 x 플러스 3이다. 거기다가 얘네들의 곱인 q 마이너스 15 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답은 4번. 3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또 1인 3차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가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x 플러스 3 넣은 거 이렇게 한 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얘는 넣을 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자. 양변 x에다 1을 넣으면은 f4 마이너스 f1이 0이 되고, 결국은 f4와 f1이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 얻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면은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서 f1이 f 마이너스 2다. 즉 f1과 f-2와 f4가 다 같고, 문제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을 함수값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구조로 먼저 탁 세워버리면 완전 편하지.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서 f2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습니다. 1, 4,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8 이항하면서 k는 5가 되고, 이 자리에 5가 들어가겠지. F0을 물어봤고, F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5 8 여기까지 8 플러스 5 해서 13이다. 답은 1번. 이것도 최고창의 개수에 대해서 말해줬고 차수까지 다 말해준 상태지. 얘가 4차 다항식이다.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다. 이거로 나눈 나머지랑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1차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상수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결국은 우리가 상수로 놓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fx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거기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보통 여기를 그냥 몫으로 qx로 놓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으니까 그 나머지를 선생님이 r이라고 놓으면은 요런 구조인데 4차라고 말했으니까 거기다 여기 3차니까 여기를 x 플러스 k 형태로 세워놓으면은 더 좋겠지. 미지수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봅시다. 나 조건은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를 뭐 g 프라임 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우면 되지. 양변에 뭘 넣을 수 있죠? 0을 넣으면은 f1이 5다라는 식 하나 없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f0이 5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저 윗식에다가 넣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될 것 같아. 자,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플러스 r이 5다가 되면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r이 9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x에다가 이제 0 집어넣으면 5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5다 해서 1 마이너스 3 그냥 k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5다. 마이너스 3k 플러스 r은 5다. 빼면은 마이너스 k가 4가 되고요. k가 마이너스 4. 위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r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 16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7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F4 물어봤네. 일단 이제 저 윗식에다가 fx를 완성하고 이건데 F4 4 넣으면 여기 다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7 답은 3번. 이건 뭐 유추하는 문제니까 4점이라고 하기에는 그치? 그냥 유추하시면 되죠. 이 마이너스 6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 거 그냥 내린 거니까 얘 1이었을 거고 여기가 3이었을 거고 더해서 1 되려면 마이너스 2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 쓸 건데 밑에 마이너스 2 됐다는 얘기는 여기 마이너스 5라는 얘기지. 따라서 px를 4로 나눴을 나머지 그럼 px가 이제 완성이 돼야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에 대해서 F4를 이제 구해보자 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다 4를 넣는 것보다 저 위에 있는 식을 검산식을 써가지고 그걸 좀 하라고 한 것 같아.
여기 넣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하나 더 해보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P4를 하면 앞부분이 1이 되면서 여기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4, 4,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5 20에서 3 더하니까 23.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는 넣게 되면 4에 세제곱하면서 64 돼야 되고 마이너스 32 해야 되고 뭐 이제 숫자가 좀 더 크다는 거지. 근데 크게 상관없다. 여기다 4 넣나 여기다 4 넣나 어차피 같은 식인 거지. 생김새만 좀 다르고.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는 a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2를 넣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다.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10이다 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에서 p-2를 구하래. 자연스럽게 위에다 마이너스 2를 넣고 싶은데 얘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얘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얘를 구할 수가 없어져 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항한 형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이 앞부분을 없애고 얘를 진짜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이항하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 px. 자, x 플러스 2로 얘를 나눠줘야 되는데 차수가 높을 때는 직접 나누기를 했지만 얘는 1차식이니까 네, 이렇게 세우면요 좌변이 우변이 결국 얘가 얘인 걸 알 수 있죠. 아우 칙칙해. 다시 얘가 얘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답은 1번.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1차적으로 2차식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인수가 이렇게 두 개 생기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2차식이 있어가지고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숫자 맨 뒤에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가 짝꿍이 되게 혹은 뒤에 있는 상수의 곱이 같아지게 치환하고 얘가 2차식의 완전 제곱의 꼴로 돼야 되는 상황이라 완전 제곱 되려면은 그 판별식은 0을 써줘야 되겠지. 아니면 이거 절반, 그치? 그러면 14인데 그거의 제곱. 판별식 4분의 d 공식이야.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된다. a는 36이다. 여기 36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동으로 a 플러스 14의 제곱 즉 x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4 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지.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라서 딱 이렇게 세 개의 정수라고 했고 뭐 이렇게 크기가 그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3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부 달려있는 거 조심하고 답은 5번 치환합시다. 이거 자체로 그냥 일단 치환하면 될 것 같아. 통째로 똑같이 생겨서 x제곱 마이너스 18 x 플러스 45다. 자, x 15랑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3. 자, 원래대로 넣을 건데 얘가 1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마이너스 15 1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마이너스 3. 자, 이거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m이라고 생각하고 14를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본다면 인수분해 되지. m 플러스 3 아니 m 플러스 5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1 m 자리에다 14 넣어서 19 11 17 13 얘네 다 더해라. 30 30 60 답은 3번.